안녕하십니까. 중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명예교수 박용규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가 페트라르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테를 선배로 그리고 3대 중세문학의 고장으로 평가하고 있는 보카치오를 평생의 친구로 그러면서도 참 그가 만났던 이 라우라라고 하는 한 여인을 평생 잊지 못하고 자신의 시성의 원천이자 또 깊은 샘처럼 그녀와 함께 자신의 시적 세계를 펼쳐 나갔던 페트라르카. 그러면서도 고전에 대한 깊은 연구를 통해서 키케로의 편지를 재발굴하고 뿐만 아니라 이 키케로와 버질과 세네카를 자신의 문학의 모델로 삼았던 페트라르카. 그가 살았던 그 시대를 다크 에이지스, 중세라고 그렇게 암흑의 시대라고 말했던 그런 용어를 창출했던 페트라르카. 그리고 그가 살았던 그 시대 이전에를 고대, 그가 살았던 시대를 중세, 그리고 그 이후에 다가올 시대를 근대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고대, 중세, 근대라고 하는 이 역사적 구분을 처음으로 정착시킨 페트라르카.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확실히 중세에 살았던 근대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고대와 중세와 근대를 넘나들면서 중세 르네상스 휴머니즘을 참 개척했던, 그래서 르네상스 휴머니즘의 아버지라고 평가받는 이 페트라르카, 그의 작품 세계를 좀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페트라르카는 초기 이탈리아 신학자이자 초기 르네상스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입니다. 그는 중세 고전 연구의 새 장을 연 인물이었죠. 특별히 그의 키케로의 편지 발굴은 종종 14세기 이탈리아 르네상스와 르네상스 인문주의의 기초가 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트라르카는 후에 이탈리아 스타일의 시 모델로 승인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의 소네트 작품은 르네상스 시대 유럽 전역의 찬사를 받으면서 모방되었고 서정시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다크 에이지스, 암흑기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발전시킨 인물도 페트라르카였습니다. 그는 1304년 7월 20일 아레조의 토스카나시에서 법조인 아버지와 그리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서 1374년 70대 생일을 하루 앞둔 7월 19일 세상을 떠납니다. 단테는 페트라르카의 아버지의 친구로 알려졌습니다. 페트라르카는 피렌체 근처의 인키사라는 마을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 후에는 1309년 아비뇽에서 교황직을 시작한 교황 클레멘스 5세를 따라 가족들이 이사해서 아비뇽과 인근 카르펜트라스에서 지내면서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냅니다. 페트라르카는 프랑스 몽베리에 대학과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특히 평생의 친구이자 학교 친구인 미래의 제네바 대주교인 귀도 세테와 함께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률가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법학을 공부했지만 페트라르카는 법학 공부보다는 주로 글쓰기와 라틴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법학에 쏟은 7년간을 그는 시간의 낭비로 여겼습니다. 당시 법제도에도 깊이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326년 아비뇽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무직에 근무하면서 글을 씁니다. 특별히 그는 로마 장군 스키피오 아프리카노스에 대한 라틴어 서사시 아프리카로 유럽의 명사로 떠오릅니다. 그는 유럽을 널리 여행하면서 라틴어 필사본을 수집을 했습니다. 1345년에는 베로나 대성당의 챕터 도서관에서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키케로의 편지 모음집을 발견을 합니다. 페트라르카는 자연을 좋아했고 등산을 즐긴 특별한 중세인이기도 했습니다. 페트라르카는 자신의 가족 관련 글에서 산 정상에 오른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이 땅의 꽃을 여전히 찬양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화가 나서 책을 덮었다. 이미 오래전에 영혼 외에는 아무것도 배울 것이 없다는 이교도 철학자들에게서도 배웠어야 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사실 나는 내가 산을 충만히 바라본 것으로 인해 만족하게 되었다. 나는 나의 내면의 눈을 나 자신에게로 돌리고 그 시로부터 내 입술에는 한 음절도 떨어지지 않았다. 얼마나 많이 내가 그날 나의 눈을 인간의 사색의 범위에 비하면 한 규빗도 채 안 될 것 같은 정상을 힐끔힐끔 쳐다보았던가. 제임스 힐맨의 말대로 페트라르카는 영혼의 계곡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힐맨과 달리 폴 제임스는 이 사건을 페트라르카가 살았던 그 시대의 상징화하는 사건으로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개의 서로 다르지만 동시대 존재론적인 구성, 즉 전통과 현대 사이의 불안정한 긴장에 사로잡힌 사람을 암시한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힐맨과 제임스 두 사람의 지적 모두가 모순되는 평가가 아니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확실히 페트라르카는 그가 살았던 당대와 그 이전의 시대 그리고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의식하면서 살았던 중세의 근대인이라고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출생해서 프랑스에서 어린 시절 보내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 대학을 공부하면서 중세 유럽의 문화를 호흡한 데다가 페트라르카는 국제적인 학자이자 시인이자 외교관으로 이탈리아 북부를 여행하면서 인생의 후반부를 보냅니다. 그런데다가 고전의 가장 조예가 깊은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고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다른 유럽의 국가들을 여행하면서 자신의 시야와 역사적인 안목을 넓힐 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유인으로 살았습니다. 비록 교회에서 그의 경력이 그가 결혼할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그는 후대에 알려지지 않는 한 여성 또는 여성들에게서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1337년에는 아들 조바니가 그리고 1343년에는 딸 프란체스카가 태어납니다. 그는 나중에 이 두 사람을 자신의 자녀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는 은퇴하고 파투아 근처 아쿠아 집에서 말년을 보냅니다. 조바니는 1361년에 역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딸 프란체스카는 브라소나와 결혼을 해서 1362년에서 1367년 그 5년 동안은 페트라르카와 함께 같이 살았습니다. 사위가 유산 공증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사위와의 관계도
각별했던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젊은 보카치오는 1361년과 1369년 두 번에 걸쳐서 페트라르카를 방문합니다. 은퇴 후에 페트라르카는 여행을 계속 합니다. 그러다가 1368년 그의 나이 64살 때 페트라르카와 딸 프란체스카 가족은 파투아 근처 유가니안 언덕에 있는 작은 마을 아르과로 이사하고 종교적인 묵상을 하면서 그곳에서 남은 여생을 보냅니다. 페트라르카는 70번째 생일을 하루 앞둔 1374년 7월 19일 아고아에 있는 그의 집에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의 대리석 석판에는 안토니오 쿠아랭기가 쓴 다음과 같은 라틴어 시가 새겨져 있습니다. 불멸의 명성의 토스카나 시인, 그의 가슴에 2배의 불꽃을 품고 나의 충성은 이러했기 때문에 그만큼 존경을 받았다. 라우라의 은혜와 아름다움으로 그녀는 처음으로 시인의 레이에 영감을 주었다. 나의 모범적인 삶을 통해 나는 끊임없는 투쟁에서 잘 싸웠다. 내 발톱과 저주를 사용하여 비록 나는 죽었지만 심지어 지금에도 갉아먹는 놈들은 감히 나를 짓밟지 못한다. 페트라르카 라틴시 구절 중에 하나를 인용한 겁니다. 페트라르카의 라틴 저작에는 학술 작품, 자기 성찰 에세이, 편지 및 더 많은 시가 포함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히포의 어거스틴에게서 영감을 받은 한 인물과의 극도로 개인적이고 상상적인 대화로 엮은 나의 비밀의 책으로 알려진 세크레툼, 그리고 일련의 도덕적인 전기, 유명 인사에 관하여 기본 덕목에 대한 불완전한 논문인 리브리, 관상 생활을 찬양하는 종교적인 여가에 관하여, 그리고 고독한 생활에 관하여, 그리고 의사, 학자, 프랑스인과 같은 반대자들에 대한 독설집인 성지 페트라르카의 안내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그는 참회 시편으로 알려진 모음집 부콜리쿰 7편의 시를 번역했고, 키케로의 작품과 편지를 되살린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키케로 버질 세네카는 그의 문학적인 모델이기도 했습니다. 평생 편지 쓰기를 즐겨했던 페트라르카의 편지는 가족에 대한 편지, 그리고 옛 시대의 편지 둘로 나누어서 출간되었고, 이것은 영어로 영역되기도 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